일단 목차는 오버피팅, 드롭아웃, 그다음에 코드를 잠깐 볼 것이고요. 오버피팅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요런 이제 데이터가 이 파란색 데이터들에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는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리니어한 그 선형으로 제대로 학습을 시키면 제대로 핏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운데 것 같은 경우에는 피팅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데이터들에게 다 피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거 얘기해 드렸는데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파란색 분포가 데이터의 분포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니어 함수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언더피팅이 일어나고 만약에 고점 디멘전으로 피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서 너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더 완벽하게 이렇게 학습이 되면 오버피팅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런 이거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오렌지 라인과 이 녹색 라인이 보이실 건데 이 오렌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100%의 어큐러시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잘 학습이 됐다고 이제 트레인에서는 잘 학습이 됐다고 하지만 테스트 했을 때 이 오렌지 라인처럼 했을 때는 에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이 잘 100%가 됐는데도 테스트 시에 이렇게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오버피팅,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되었기 때문에 테스트 시에는 물론 데이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린 라인 같은 이런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되기 전까지만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이게 왜 뭐가 잘못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트레인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피처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규제를 사용하는 방법, 그 중에 드롭아웃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오버피팅 방지하는 방법 중에 드롭아웃은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 모델에 이 은닉층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끊어주는 식으로 이 노드를 끊어주는 식으로 모델을 만들게 되는 방법을 드롭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포이 돌 때마다 매번 랜덤하게 노드를 끊어주기 때문에 매번 다른 네트워크들이 무작위로 변경되므로 네트워크 앙상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엠리스트 nn 드롭아웃이라는 코드를 보면요. 리니어 이렇게 층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렐로 금방 말씀하신 그 렐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torch.nn.dropOut 그리고 여기 p 해서 드롭프로브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된 드롭아웃의 비율을 말을 하고요. 예를 들어 뭐 0.2면 20%만 뭐 드롭아웃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드롭에 얼만큼 드롭아웃을 시킬지를 설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드롭아웃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단 학습할 때만 드롭아웃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고 테스트 시에는 드롭아웃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train이라는 이렇게 테스트 시에 트레인 모드를 세팅하는 부분이
부분을 위에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가져다가 트레인 할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에는 model.evaluation 함수를 꼭 가져다 쓰는 방식을 해야 이 부분에서는 드롭아웃을 false로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와 익스플로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뭔지 좀 뒤에 나오는데요. 좀 전에 먼저 발표하신 분이 이거 두 번째 베니싱 그레디언트 이제 소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이 익스플로딩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데이터가 들어가서 여기서 아웃풋으로 이쪽으로 나올 경우에, 오른쪽으로 아웃풋으로 나올 경우에 그 역전파를 하게 되잖아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근데 미분값이 너무 큰 값이 나와서 역전파가 될 때마다 너무 큰 값이 되면 익스플로딩이 되어 낸드나 난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베니싱의 미분값이 너무 작아져서 없어져 버리면 역전파 시에 거의 없어져서 이렇게 소실돼서 거의 값이 0이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고요. 이건 좀 아까 그 렐로 액티베이션에서 소개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으로는 액티베이션 함수 아까 렐로를 바꿨던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아까 자비에서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바꿨던 그런 방법, 그리고 그 러닝 레이트의 방법, 그러니까 아까 모멘텀이나 뭐 아담 옵티마이저 이런 거 사용했던 그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그 보폭을 줄이게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바꿀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학습 과정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학습 속도의 가속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빨간색 곡선이 뭐냐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곡선이고,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곡선인데, 매번 학습할 때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같은 분포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차이를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말해 입력과 출력의 분포가 다르다고 생각해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를 구별해 보는 문제를 해보자면, 고양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걸 구별해 보고자 했을 때 고양이를 그 각각의 은닉층을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이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이렇게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은닉층이 더 많을수록 이런 데이터의 분포에 시프트 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 각각의 레이어를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펴준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풋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미니 배치 단위로 일단 여기 평균을 구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그 평균과 분산의 값을 구한 것에 이 분산의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그거분에 이제 원래 데이터에서 그 평균을 빼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그 노멀라이제이션 된 그 값에다가 여기 요 감마와 베타를 곱하고 더해서 스케일과 시프트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펴주는 방법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때는 각 레이어 미니 배치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학습을 위에 물론 다른 많은 코드들도 있고 한데 이 학습 부분만 그 PPT에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때는 아까 그 드롭 아웃처럼 이 모델 트레인을 항상 이 트레인 모드로 써놓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드롭 아웃처럼. 그리고 여기서는 테스트 시트는 모델 평가하는 그런 모드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것과 안 쓴 것을 두 개를 모델을 각각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형식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위에 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시퀀셜로 배치 노멀 모델, 그다음에 그냥 모델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모델을 정의를 했는데 배치 노멀 모델 같은 경우는 리니어,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리니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리니어 이런 식으로 이 렐루 함수 활성화 함수 바로 앞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위치를 여기에다 써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아까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모델의 트레인 모드를 꼭 켜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학습을 이제 에포크마다 이제 학습을 돌리게 되고, 아니면 평가를 한다 그러면 꼭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평가 모드 요 코드 밑에 여기 위드 토치가 쭉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꼭 이 평가 모델.evaluation 이걸 사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without batch normalization이라 해서 아까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빨간 이 주황색 부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예쁘게 이렇게 나열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용한 그 파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떨어지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